때에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대들은 서운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침묵하며 스스로 물러서는가? 아니면 감정이 앞서 말을 무겁게 만드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 서운함을 참는 이는 마음이 멀어졌고, 감정을 터뜨린 이는 더 깊이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나는 묘하게도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서운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말 한마디로 태도를 바꾸어냈다. 오늘 내가 전하려는 것은 그들이 지닌 한 가지 다른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대들은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본 적 있는가? 말 한마디가 엇나가고 작은 배려가 사라지는 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식어가는 경험 말이다. 그 감정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관계의 결을 바꾸어 놓는다. 사람들은 서운함을 흔히 사소한 감정이라 여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오래 지켜보았고, 그 속에서 서운함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운함은 말보다 앞서 태도를 무너뜨리고, 태도는 다시 관계를 무너뜨린다. 많은 이들이 서운함을 말하지 못한다.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입술을 닫고,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잊히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서운함은 잊히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모양을 바꾸고 침묵이라는 옷을 걸친 채 또 다른 거리를 만든다. 이 거리는 아무도 소리내지 않기에 더 멀어진다. 나는 그런 얼굴을 많이 보았다. 밖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눈빛 깊은 곳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그들은 서운함을 말하지 못해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났고, 물러난 자리만큼 마음이 식어갔다. 이 식어가는 마음을 돌려놓기란 이미 멀어진 배를 다시 저어 오게 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또한 반대로 서운함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감정이 앞서 비난이 되어 흘러나오고, 억눌렀던 서운함이 분노로 쏟아져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경우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잘못 말하면 끊어진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말하지 못해 멀어지는 것도 슬프고, 잘못 말해 끊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다. 그대들도 살아오며 이런 갈림길 위에 선 적 있을 것이다. 말하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나만 상처가 깊어지는 듯한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사람의 진짜 시험대라 여긴다. 유배지에서 여러 사람을 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자주 떠올렸다.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서운함을 말로 해결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서운함은 말보다 임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들은 단어보다 그 단어에 실린 뜻을 먼저 느낀다. 서운함을 감정으로만 풀려고 하면 상대는 감정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의 뿌리에 있는 진심을 보지 못한다. 서운함은 단순히 섭섭한 마음이 아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조용한 신호이고, 관계의 경계가 흔들렸다는 뜻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부터 사람들이 서운함을 다루는 방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구는 서운함을 감정으로 다뤄 끝내 상대를 밀어냈고, 누구는 서운함을 경계의 문제로 다뤄 관계를 다시 반듯하게 세웠다. 그대들도 마음속에서 이런 앙금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이다. 말을 꺼내려 하면 목이 답답하고, 또 침묵하려 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순간. 서운함은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기회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서운함을 꺼내는 일이 늘 다툼이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운함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이지, 서운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나는 때때로 이런 사람을 보았다. 서운함을 참고 또 참고 마침내 터져나올 때쯤 말하는 사람. 그때는 이미 감정이 고여 있었기에 말은 단단한 돌처럼 굴러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때렸다. 이것은 서운함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던진 것일 뿐이다. 그 순간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갔다. 반대로
어떤 이는 서운함을 너무 가볍게 말해 상대가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날선 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말은 경계가 아닌 비난이 되고 상대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방어부터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서운함은 풀리기는커녕 더 번져 두 사람 마음 사이에 작은 벽을 만든다. 나는 그 무수한 벽들을 보며 관계는 사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운함은 태도를 무너뜨리고 태도가 무너지면 관계가 기울고 관계가 기울면 말은 힘을 잃는다. 그러므로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그대들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생겼던 날을 떠올려 보라.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말이 예전만큼 가깝게 들렸는가? 상대가 잘못한 것은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나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관계의 선이 약간 흔들렸을 것이다. 이 미세한 흔들림이 이어지면 상대의 일상적인 말도 의심이 더해지고 작은 행동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서운함은 말을 바꾸고 말은 다시 관계를 바꾼다. 나는 그 흐름을 수없이 보며 서운함을 풀려면 말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중심이 선 사람은 감정에 쓸려가지 않는다. 감정이 요동쳐도 말이 무겁지 않다. 서운함을 말하더라도 비난이 나오지 않는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다. 이제 나는 서운함을 대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자 한다. 진짜 문제는 서운함을 대하는 태도가 흔들려 있다는 점이다. 태도가 흔들리면 감정이 말을 삼키고 말은 의도를 잃고 의도를 잃은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그대들이여, 서운함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감정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 차이는 말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대의 태도에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태도 하나가 사람의 격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 서운함 앞에서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과 서운함 앞에서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중심을 세운 사람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다. 그대들도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서운함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그 바탕 위에서 말은 비로소 힘을 가진다. 그리고 태도는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사람들은 서운함을 감정의 문제라 여긴다. 속상했다, 섭섭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로 정리하며 그 감정만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오래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서운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경계가 흔들렸다는 깊은 신호다. 감정은 순간에 일어나고 순간에 사라진다. 그러나 경계의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의 결속에 남는다. 겉으로는 웃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선이 무너져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서운함의 진짜 문제다. 감정이 아니라 의미가 바뀌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 말은 예전과 다르지 않으나 그 말이 닿는 울림이 달라진 사람들. 상대가 건넨 가벼운 농담에도 마음이 비틀리고 평소와 같은 말투에도 이유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 이 경우 원인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선이 미세하게 틀어졌기 때문이다. 관계의 선이 틀어지면 그 뒤에 오는 모든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대들도 그러한 순간을 겪었을 것이다. 작은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그 작은 일이 자꾸 떠올라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살피게 되는 때, 그때 흔들린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신뢰였을 것이다. 신뢰가 흔들리면 서운함이 된다. 그리고 서운함이 깊어지면 상대의 말은 의미를 잃고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벽을 세운다. 나는 사람을 대하며 늘 이런 물음을 가졌다. 왜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크게 흔드는가? 왜 사소한 행동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가? 그 답은 단순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말은 귀로 듣지만
태도는 마음으로 느낀다. 마음은 흔들림에 민감한 법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서운함을 다루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하나는 서운함을 감정으로만 받아들여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그들은 속상하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벼랑 끝에 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경계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서운함을 경계의 문제로 받아들여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감정에 매달리지 않았다.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금 흔들린 것은 감정인가, 관계의 선인가? 이 물음은 그들을 평온하게 했고 말을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과하게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관계의 선을 다시 그었다. 그리고 그 선 위에서 말을 했다. 내가 본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서운함을 감정으로 다스리는 대신 경계로 바로 세웠다.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였다.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히고 경계는 단단히 바로잡았다.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의 태도가 먼저 변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불만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감정에는 맞서지만 의미에는 귀를 기울인다. 감정이 앞서면 상대는 방어부터 하고 마음을 닫지만 의미가 담긴 말 앞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 이것이 서운함을 전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나는 어느 날 한 관찰을 통해 서운함의 본질을 더욱 뚜렷이 깨달았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 둘이 있었다. 하나는 서운함을 솔직히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서만 쌓아두었고 또 하나는 서운함을 거칠게 쏟아내 상대를 늘 불편하게 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 한 사람은 침묵으로 관계를 멀리했고 다른 사람은 분노로 관계를 끊었다. 둘 다 말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태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서운함이 생겼을 때 감정을 한 걸음 뒤로 물리고 관계의 선을 먼저 가다듬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 듯 보였다. 나는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내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태도는 말을 단정하게 했고 그 단정함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다. 말이 길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서운함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표면에서 흔들리고 본질은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본질은 이렇게 묻는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우리 사이의 경계는 온전한가? 이 관계는 내 마음을 지킬 만큼 탄탄한가? 이 물음들이 흔들리면 서운함이라는 신호가 나타난다. 그대들이여, 서운함이 생겼다면 감정부터 누르려 하지 말라. 그 감정은 경계를 지키라는 작은 흔들림일 뿐이다. 그 흔들림을 돌아보고 관계의 선을 바로잡는다면 말은 자연히 단정해지고 상대의 태도는 그 단정함 앞에서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서운함의 진짜 의미다. 서운함은 감정의 골짜기가 아니라 관계의 선을 다시 그리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잡는 이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았다. 멀어지는 관계,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 말 한마디로 돌아서는 관계까지 그 흐름은 계절의 바람처럼 미묘하게 변했다. 그 속에서 특히 또렷하게 남은 장면들이 있다. 서운함을 지혜롭게 말했을 때 상대의 태도가 눈앞에서 달라지는 순간들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켜본 이들은 오히려 서운함을 단정하게 말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놓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을 배려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이가 그의 수고를 너무 당연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서운함을 말하지 못한 채
며칠을 조용히 물러났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이미 그의 마음이 조금 멀어졌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한 듯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대의 부탁을 늘 기꺼이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남았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상대를 탓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내세우지도 않았다.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단단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대의 얼굴이 그 말 앞에서 바로 바뀌었다. 경계심이 아닌 깨달음이 찾아온 듯했다. 내가 너무 쉽게 받아들였구나. 이 한마디를 꺼내며 그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생겼던 작은 거리는 그 단정한 말 한마디로 줄어들었다. 나는 이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닿는다는 것을 그날 또렷이 보았기 때문이다. 서운함을 담담하게 말한 이는 감정이 아니라 의미를 건넸다. 상대는 그 의미를 받아들였고 태도는 그 자리에서 달라졌다. 또 한 번은 오래 함께 지낸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한 사람은 늘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도왔고 다른 사람은 그 도움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돕던 사람이 눈을 조금 피했다. 서운함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쏟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나는 그대가 나를 믿는 것은 좋으나 때로는 나도 마음을 살펴주면 좋겠네. 그 말은 마치 거울 같았다. 상대의 태도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비춘 것이었다. 그 말 속에는 요구도 없었고 감정의 소란도 없었으며 오직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중심만 있었다. 상대는 순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네. 그대를 챙긴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다네. 그 순간 나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서운함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말하는 이의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이렇듯 단정했다. 불만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단정한 태도로 말하면 상대의 마음은 방어 대신 성찰을 선택했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말을 거칠게 하면 상대는 방어한다. 그러나 말이 조용하고 단정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태도를 고친다. 그런데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쉽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 말하기 전 중심을 바로 세우는 태도, 상대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었다. 말하기 전에 중심을 세우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의미를 전했다. 의미를 전하는 사람은 상대를 다그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꾸미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사실을 담담히 말하는 태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나는 또 이런 사례도 보았다. 서운함을 담아 말한 이의 태도가 단정하자 그동안 잘못을 자각하지 못했던 이가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이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대의 마음에 남은 흔적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태도를 고쳐 나갔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서운함을 지혜롭게 말한 이들은 말 한마디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상대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다. 관계를 지키는 마음은 말을 짧게 하고 태도를 반듯하게 했다. 그리고 그 반듯함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대들도 삶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조심스레 말한 한 문장이 상대의 표정을 바꾸는 순간, 오래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 멀어진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이 모든 변화는 말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태도의 단단함에서 온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서운함을 말한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운함을 잘못 말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함을 담아 말하면
관계가 다시 선다. 그대들이 단정한 태도로 서운함을 말한다면 상대의 태도는 생각보다 빨리 달라질 것이다. 이 변화를 나는 오래 보아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고요한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된 힘이 있었다. 그 힘은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았고 상대를 꺾는 강한 기세에서도 오지 않았다. 그들의 힘은 고요한 중심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이 중심이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유배지에서 오래 지켜보며 배울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에 흔들린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흔들림에 휩쓸려 말이 흐트러지고 태도가 무너지는 데 있다. 서운함 앞에서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감정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면 말의 결이 거칠어진다. 그러나 중심이 선 사람은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그 감정을 바라본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는다. 그저 감정과 자신 사이에 한 걸음의 거리를 둔다. 그 거리는 말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이 멀어지면 말이 단정해지고 말이 단정해지면 상대의 마음은 방어를 내려놓는다. 나는 이를 여러 번 보았다. 조용한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모습, 단정한 태도가 상대의 태도를 고치는 모습. 이 모든 변화는 중심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중심이란 무엇인가? 나는 오래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다. 중심이란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의 기둥이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사람은 감정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면 서운함은 비난으로 변한다. 그러나 기둥이 서 있는 사람은 서운함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니 말이 가볍지 않고 말이 가볍지 않으니 상대의 태도가 바로 선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았고 사소한 행동에도 격하게 요동쳤다. 그들은 늘 상대의 말과 태도를 기준으로 삼았고 상대가 조금만 변해도 자신의 감정이 크게 흔들렸다. 중심이 없으니 관계는 언제나 불안했고 서운함은 갈등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중심이 선 사람은 타인의 말과 태도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운함을 느껴도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과 감정을 구분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 물음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 물음은 감정을 정리하게 했고 정리된 감정은 비난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늘 차분했고 차분한 말에는 깊이가 있었다. 나는 중심이 선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세 가지 마음의 작법을 깨달았다. 첫째, 마음을 곧게 세우되 거칠지 않게 한다. 둘째, 감정을 살피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셋째, 말은 짧게 하되 의미는 명확하게 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을 잘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나는 말의 기술보다 먼저 태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답한다. 말은 태도를 따라 흐르기 때문이다. 태도가 단정하면 말은 자연히 단정해지고 태도가 흔들리면 말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서운함을 털어놓으려 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처음에는 따지고 싶었고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했다. 나는 이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 그러니 따지거나 숨지 않고 사실만 조용히 말해야 한다. 그가 내뱉은 한 문장은 이랬다. 그날 나는 마음이 조금 남았네. 그 문장은 따지지 않았고 그 문장은 비난하지 않았으며 그 문장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았다. 그 문장은 그저 중심에서 흘러나온 사실이었다. 상대는 그 말 앞에서 변명 대신 성찰을 선택했다. 사람의 말이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말의 길이나 크기 때문이 아니다. 말의 배경이 되는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은 흐트러지고 마음이 반듯하면 말도 반듯해진다. 나는 이를 보며 말은 결국 마음의 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중심이 선 사람들은 말의 때를 아는 데에도 뛰어났다. 서운함은 즉시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조금 가라앉혀야 할 때도 있다. 그들은 서운함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과하게 붙잡지도 않았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 서운함의 소란이 가라앉고 마음의 선이 또렷해지는 때, 그때 말한 한 문장은 상대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었다. 그 말에는 감정이 아니라 경계를 바로 세우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태도는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태도는 자신의 내면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생긴다.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말이 무거운 이유를 알고, 관계가 흔들리는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만 그 태도가 깃든다. 그대들이여, 서운함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중심이 선 사람은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이 흐트러지지 않으니 상대의 태도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보았고 또 많은 관계가 다시 서는 힘을 보았다. 무너짐은 감정에서 시작되고 회복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대가 중심을 세우는 법을 익힌다면 서운함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기둥이 될 것이다.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일은 감정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였다. 나는 이 지혜가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배울 수 있었다. 그대들에게 이제 그 실천의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관계를 흔들지 않게 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서운함은 내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의 선이 흔들렸다는 신호인가? 이 물음은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경솔한 말을 막아준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말은 감정의 모양을 닮고 그 말은 상대를 밀어낸다. 그러나 관계의 선을 바라보면 말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정을 한 걸음 뒤로 물리되 무시하지는 말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감정은 말을 단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두 번째 실천은 이렇다. 말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쳐라. 사람은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말을 쏟아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때의 말은 가장 쉽게 상처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 내뱉은 말은 말한 이도 후회하고 들은 이도 상처받았다. 시간을 조금만 두면 말의 결이 달라졌다. 세 번째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반듯하게 하라. 단정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곳에 있었다. 그 목적이 말에 스며들면 상대는 방어가 아닌 성찰을 선택한다. 그런 말에는 비난의 기세도 감정의 소란도 없다. 오직 관계를 위한 중심만 있다. 그러나 실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네 번째다. 말을 짧게 하라. 긴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기 쉽고 긴 감정 표현은 부담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말은 늘 짧고 담담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짧지만 중심이 담긴 말은 상대에게 곧바로 닿았다. 그 짧은 말 안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실천은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그려보라. 이 실천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이 어떤 울림으로 닿을지 스스로 예상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말의 거친 부분을 다듬고 의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의도가 분명할 때 말은 단정해진다. 6번째 실천은 관계를 오래 지키는 이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태도이기도 하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라. 말에는 담아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감정의 잔재, 쌓인 불만, 예전의 사건까지 끌어오는 말은 서운함을 풀기보다 더 깊은 갈등을 만든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냈다. 마지막 실천은 서운함을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태도다. 서운함을 말하는 순간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설명하라. 그대가 잘못했다는 말은 방어를 부르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말은 성찰을 부른다. 방어는 벽을 만들고 성찰은 길을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길을 만드는 말을 많이 보았다. 그 말들은 단정했고 그 단정함은 상대를 바꾸었다. 그 말들은 짧았고 그 짧음 안에 중심이 있었다. 그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닌 마음을 세우는 힘이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한 문장은 무엇인가? 그 문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바탕이 되는 정신은 하나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뜻이 담긴 말. 유배지에서 내가 들었던 가장 지혜로운 한 문장은 이러했다. 그날 나는 마음이 조금 남았네. 이 말은 책임을 묻지도 감정을 쏟지도 않았다. 다만 관계의 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비추었을 뿐이다. 그 말 앞에서 상대는 변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마음을 고쳐 세웠다. 그대들도 서운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떠올려라. 서운함은 감정을 터뜨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신호다.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단정하게 하라는 뜻이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뜻이다. 그대들이 중심을 세우고 단정한 태도로 서운함을 말한다면 상대의 태도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오래 보아왔다. 변화는 큰 말에서 오지 않았다. 변화는 언제나 고요한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었다.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일은 감정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였다. 나는 이 지혜가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배울 수 있었다. 그대들에게 이제 그 실천의 길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관계를 흔들지 않게 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서운함은 내 감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의 선이 흔들렸다는 신호인가? 이 물음은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경솔한 말을 막아준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말은 감정의 모양을 담고 그 말은 상대를 밀어낸다. 그러나 관계의 선을 바라보면 말은 의미를 담고 그 의미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감정을 한 걸음 뒤로 물리되 무시하지는 말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다른 형태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가라앉은 감정은 말을 단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두 번째 실천은 이렇다. 말하고 싶은 순간을 지나쳐라. 사람은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말을 쏟아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때의 말은 가장 쉽게 상처가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 내뱉은 말은 말한 이도 후회하고 들은 이도 상처받았다.
시간을 조금만 두면 말의 결이 달라졌다. 세 번째,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반듯하게 하라. 단정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곳에 있었다. 그 목적이 말에 스며들면 상대는 방어가 아닌 성찰을 선택한다. 그런 말에는 비난의 기세도 감정의 소란도 없다. 오직 관계를 위한 중심만 있다. 그러나 실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네 번째다. 말을 짧게 하라. 긴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기 쉽고 긴 감정 표현은 부담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말은 늘 짧고 담담했다는 사실을 배웠다. 짧지만 중심이 담긴 말은 상대에게 곧바로 닿았다. 그 짧은 말 안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실천은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그려보라. 이 실천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말이 어떤 울림으로 닿을지 스스로 예상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말의 거친 부분을 다듬고 의도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의도가 분명할 때 말은 단정해진다. 여섯 번째, 실천은 관계를 오래 지키는 이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태도이기도 하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라. 말에는 담아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감정의 잔재, 쌓인 불만, 예전의 사건까지 끌어오는 말은 서운함을 풀기보다 더 깊은 갈등을 만든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냈다. 마지막 실천은 서운함을 말하는 이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태도다. 서운함을 말하는 순간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설명하라. 그대가 잘못했다는 말은 방어를 부르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는 말은 성찰을 부른다. 방어는 벽을 만들고 성찰은 길을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길을 만드는 말을 많이 보았다. 그 말들은 단정했고 그 단정함은 상대를 바꾸었다. 그 말들은 짧았고 그 짧음 안에 중심이 있었다. 그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나약함이 아닌 마음을 세우는 힘이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단정히 말하는 한 문장은 무엇인가? 그 문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바탕이 되는 정신은 하나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뜻이 담긴 말. 유배지에서 내가 들었던 가장 지혜로운 한 문장은 이러했다. 그날 나는 마음이 조금 남았네. 이 말은 책임을 묻지도 감정을 쏟지도 않았다. 다만 관계의 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비추었을 뿐이다. 그 말 앞에서 상대는 변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마음을 고쳐 세웠다. 그대들도 서운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말을 떠올려라. 서운함은 감정을 터뜨리라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신호다.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단정하게 하라는 뜻이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뜻이다. 그대들이 중심을 세우고 단정한 태도로 서운함을 말한다면 상대의 태도는 놀랄 만큼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오래 보아왔다. 변화는 큰 말에서 오지 않았다. 변화는 언제나 고요한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었다.